오늘은 대화와 갈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화, 부부 사이에서 문제가 생길 적에 제일 먼저 대화의 단절을 말하게 됩니다. 친밀감도 대화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아무리 신혼 시절에 좋았던 친밀감도 점점 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부부 사이의 대화가 왜 이렇게 힘드냐는 것입니다. 많은 부부 사이에 가장 첫 번째 되는 문제가 대화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대화가 어려운 이유는 이기적인 목표 때문인 것입니다. 상대의 목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벌써 이기적인 목표를 갖고 대화를 시작하는 그 마음의 태도입니다. 대화는 쌍방통행의 도구인데 한쪽만의 이기적인 목표를 상대한테 얘기하고 강요할 경우에는 대화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대화는 자기 내면의 정직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체면 때문에, 수치심 때문에 신뢰가 없다면 유치한 부탁을, 유치한 생각을 말하기가 힘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화는 더욱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화할 때 나는이라는 직접 화법을 써야 됩니다. 네가 나를 화나게 한다가 아니라 나는 너로 인해서 화가 났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싫어한다가 아니라 나를 거절당한 느낌이 든다. 생각을 말해야 된다. 대화는 예의를 요구합니다. 화나고 소리 지르고 그런 가운데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즈니스 미팅에서 우리가 예의 있게 자기의 그 프로젝트를 제시하듯이 우리는 부부간의 대화도 예의 있게 정확하게 앉아서 장소를 정해서 말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대화는 몸의 대화를 말합니다. 표정이나 억양이나 태도, 음색을 포함합니다. 단순히 말이 아닙니다. 언어는 10%의 전달력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음색이라는 거 싫어했는지 좋아했는지 사랑한다는 말도 정말로 사랑해서 하는 말인지 비웃어서 하는 말인지 그것은 그 말로서 표현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음색을 보고 우리가 깨닫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가장 대화가 잘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배가 고프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피곤할 때 대화하자 그러면 짜증만 납니다. 그리고 상대의 대화에 대해서 상대가 원하는 내용을 반쯤 흘려듣게 됩니다. 가장 대화가 잘 되는 순간은 남자한테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상대의 마음에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배울 준비가 되어져 있다면, 그때는 상대가 잘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그 상태에 대화가 가장 잘 되고, 스트레스 받지 않을 적에, 분위기 좋을 적에 대화가 가장 잘 되는 순간입니다. 또 자긍심이 좋은 사람은 대화가 좀 더 쉽고, 자긍심이 낮은 사람은 같은 대화라도 좀 더 비판적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받아들일 확률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화를 할 적에는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시고 대화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이기적인 목표가 아닌 쌍방의 것들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대화에는 레벨이 있습니다. 대화에 레벨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5단계 레벨이 있습니다. 일상적인 인사, 날씨, 건강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웃과 얘기하시겠죠. 또 둘째 단계 정보를 교환하는 것입니다. 주식 정보를 할 것이고 또 직장에 대한 정보를 할 것이고 학생들은 그 학점에 대한 정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둘째 단계입니다. 비즈니스 미팅 같은 거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가 인간의 친밀감을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개인의 생각, 판단, 희망, 꿈, 공포, 가치관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은 청소년기 학생들 이런 것을 얘기할 적에는 아직은 위협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수치감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냥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말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친밀감을 쌓아가는 데는 더없이 불리한 처지가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생각이라는 것을 말하지만 네 번째 단계는 느낌과 감정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생각이 아니라 감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느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섯 단계는 영적인 문제에 대한 대화입니다. 고백과 회개를 나누는 단계입니다. 부부 관계는 세 번째 단계부터 시작해야 친밀감이 생깁니다. 결혼 전에는 개인의 생각과 판단을 말했을 것이고 또 느낌과 감정을 말했을 것입니다. 부부가 오랫동안 살아다 볼 것 같으면 다섯째 단계에 넘어가서 기도를 같이 하는 부분을 헤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도 말하지 못했고 느낌과 감정에 대한 것도 얘기하지 못한다면 친밀감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부간은 더욱더 남과 같은 문제로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대화의 방법에 있어서 이렇게 대화 레벨이 다르다는 사실을 아시고 무조건 생각이나 판단, 희망, 느낌, 감정에 대해서 공유하실 수 있는 부부가 되시기를, 대화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대화의 벽들이 있습니다. 자기 방어합니다.
자신감이 없습니다. 자긍심이 낮으니까는 뭐라고 말해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듣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자기 방어인 것입니다. 어떤 개인에 대한 편견입니다. 남편이나 아내에 대해서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그가 주었던 실망감 때문에 편견의 벽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듣지 않게 되겠죠. 자신의 내면의 문제로 갈등하고 있을 때입니다.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 아직 잘 모르고 무엇을 원해야 되는지 아직 잘 모르고 있을 적에도 있을 것입니다. 신체적으로 너무 피곤하거나 배고플 때, 바쁠 때, 그때는 물론 대화의 벽들이 생기게 되고 그냥 잠잠다. 그런 쉽게 말하시면 됩니다. 지금 너무 피곤하니 내일 아침에, 내일 아침 끝나고 얘기합시다라고 말해주면 될 것입니다. 아니면 또 너무 화가 났을 적에 지금 나 너무 힘드니까 내일 말합시다. 화가 나서 집중해야 되니까 지금 대화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시면 될 것입니다. 거절당할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유치해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대화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취미감이라든가 부부라는 것은 유치한 것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그 부부인 것입니다. 심각한 비난이나 혼란이 되풀이될 때 당연히 대화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해서라든가 또 바보 아니야? 맨날 또 바보처럼 생각해 이렇게 말한다면 누가 대화를 하고 싶겠습니까? 대화의 방법에는 이렇게 네 개 렌즈가 있습니다. 여자와 남자로서 보는 눈이 틀립니다. 남자 같은 스포츠 분야도 남자는 박싱이나 레슬링 보고 싶어 할 거고 여자는 피겨스팅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고 싶어 할지도 합니다. 수영 같은 거. 이렇게 보는 눈이 틀립니다. 같은 것을 봐도 여자는 집에 그 내부 상황을 보고 남자는 차나 오디오 같은 것을 먼저 보겠죠. 기질, 성격의 타입에 따라 같은 사건을 달리 해석합니다. 그 다혈질과 우울질은 갖다 보는 눈이 틀립니다. 돈이 수입이 들어왔으면 다혈질은 야, 차 사자, 어디 놀러 가자 그렇게 말합니다. 우울질은 저축하자, 다음을 위해서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같은 돈이 들어왔을 적에 돈을 해석하고 쓰는 방법도 달라지듯이 기질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의 역사, 출생 순서에 따라 사물의 해석법이 다릅니다. 첫 번째였는지 막내였는지 중간에 태어났는지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고 대처하는 역이 달라집니다. 그것은 원가족에서 요구되었던 역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자 남자로서 보는 눈이 틀리고 기질과 성격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고 그 출생 순서에 따라서 그리고 가족의 역사, 가족에서 그 출생 순서와 상관없이 그 가족이 무엇을 요구했고 어떤 가정이었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인생에 대한 경험의 종류에 따라 대화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똑같은 20살도 인생을 평탄하게 살았던 사람과 인생이 장밋빛이라고 여기는 사람과 암수술을 2번 했어서 어렸을 때 병원에서 살았던 사람의 인생을 보는 눈은 달라질 것입니다. 한 사람은 즐거움 속에서 본다. 한 사람은 그 즐거움, 인생이 아름답다는 거 외에도 인생이 더 깊이들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남자는 이렇게 출발하고 여자도 이렇게 출발해서 여기서 만납니다. 보통은 이렇게 대화를 하십니다. 그러면 갈등을 만들게 됩니다. 서로 입장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출발하셔서 내 눈을 통과하고 저 여자가 여자기 때문에 저런 기질이기 때문에 저런 집안에서 자락 성장했기 때문에 또 인생에 대해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가주셔야 여자 입장에서 대화할 수 있고 남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되돌아왔을 적에 대화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대화는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에너지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은 부분도 알아들으려고 노력해야 되니까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한국인의 대화의 패턴에는 순환하는 대화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돌려서 문제가 있으면은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그 엄마가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물론 말이 더 붙여지게 됩니다. 간접적인 대화법입니다. 직접적인 대화법을 하면은 무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표현을 완곡하게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무엇을 말하는지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문화에서 오랫동안 이런 것들을 해신 분들은 알아듣겠지만 미국 문화에서 자란 사람들이 이 가짜적인 대화법에 대해서 이해를 못합니다. 하라고 말하는 건가요? 말라고 말하는 건가요? 분명히 말해 주셔야지만 합니다. 하라고 말하지 않으면 안 합니다. 라고 말해줄 적에야 하라고 말하는 대화가 나오게 될 경우 이런 것이 간접적인 대화법입니다. no message 씁니다. no message 쓰게 되면 감정이 상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대화가 안 될 것 같으면 이제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갈등은 왜 일어나느냐? 가치관에 대한 충돌이고 사실에 대한 충돌이고 목표에 대한 충돌이고 다른 태도와 감정에 대한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라보는 사실이 다르고 원하는 것이 다르고 목표도 드리고 가치관도 다르다면 당연히 갈등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화가 안 될 경우에 갈등이 일어날 때면 갈등의 해결법은 침묵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대답을 안 하는 것, 말을 안 하는 것이 대화를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을 참고 있다가 한꺼번에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서로 내가 틀린 의견, 다른 의견을 말한다 할지라도 들어줄 수는 있어.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문제를 공격하고 시부모나 친정부모, 형제간의 일들, 과거 일들은 들여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화는 갈등 처리법을 더욱더 어려워지게 되겠죠. 배우자의 외모에 대해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컴플렉스를 느끼고 있는 데서 얘기하다 보면은 정말 대안을 할 수가 없다. 왜 이렇게 뚱뚱하다든가, 왜 이렇게 머리가 빠졌다든가,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될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배우자에게 던지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상대에게 던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것은 코디펜던트 병적 상호 의존증에서 가려운 가족 중에는 대표적으로 나오는 현상이 자신의 감정을 가족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가족에게 던지는 것, 내 감정을 상사에게 던지고 직장 동료에게 던져보십시오. 누가 내 친구가 되고 상사가 되어주겠습니까?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계선을 만들고 내 감정의 선을 내가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항상 절대적인 이런 극단적인 말들을 쓰지 말아야 될 것이고 성량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같은 말도 어떻게 표현했느냐, 예의 있게 표현했느냐, 예쁘게 표현했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죠. 비판과 함께 해결책도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런 거는 못하지만 당신도 이렇게 해서 나지만 이런 것은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음식에 대해서도 갈등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작은 일이지만 누군가 나는 중국집 가야 되고 너는 그 서양식 가야 된다. 그 중간치를 찾아서 같이 좋아하는 쪽으로 가는 이런 식의 방법을 찾는 것일 것입니다. 모두 내 잘못이라고 쉽게 인정해서 상대의 입을 막아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상대 입을 막는 그런 대화는 갈등, 침으로 대응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갖고 당신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항상 옳은 거 아닙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기억해야 되는 것은 너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문제입니다. 부부는 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화를 해야 되고 갈등을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성격의 차이에 대해서는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기질이라든가 원하는 것과 경험에 대한 것들을 맞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대의 필요와 관심, 감정, 느낌을 압니다. 역지사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기는 만큼 배우자도 승리해야 됩니다. 내가 이겨서 기분이 좋아서 확 밀어버리면 상대는 밑으로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외나무 다리 위에서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외나무 다리에서 밀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떨어질 것 같지만 나는 순간적으로 이길지 모르지만 그가 떨어지기 전에 내가 다시 붙잡아 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기는 만큼 그도 이겨야지만이 대화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겨서 확 밀어 떨어지면 그가 떨어지게 될 경우 그런 것이 계속하게 될 것 같지만 결국 이혼이라는 패턴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소화하고 문제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화라는 것은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쓰고 이기심이 밀바닥에 있기 때문에 대화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고 정직하게 말할 수 있게 될 것 같으면 갈등의 문제가 있을 적에 또 해결하는 방법들을 찾게 되고 대화와 갈등을 잘 처리할 경우 부부간의 친밀감의 문제들도 해결할 수가 있을 것이다. 친밀감의 벽들이 해결되어지고 좋은 부부관계를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부부간의 대화가 안 된다는 것이 결혼생활의 첫 번째 어려움입니다. 부부간의 그 성적인 문제도 남자는 성적인 관계가 없어서 대화를 안 하지만 아내는 대화가 없기 때문에 성적인 관계를 안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부부관계를 요구할 때 아내가 안 한다고 지금 안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남자는 거절당한 느낌이 들지만 아내는 지금 준비가 되지 않아서 안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다 보면 지금은 준비가 안 됐어. 그러면 좀 더 있다가 보면 다시 할 수도 있어. 이렇게 서로도 이해를 할 것 같으면은 남녀의 차를 알고 대화의 차를 알게 되고 그 패턴을 알게 될 것 같은 갈등 처리법을 알다 보면 대화의 방법이 조금 더 쉬워지고 좀 더 좋은 부부 관계를 만들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